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는 ATK 방송입니다. 오늘은 BTS나 블랙핑크보다 오징어 게임이나 부산행보다 먼저 외국 시장을 공략하여 대성공하고 한류 열풍의 기반을 다져놓은 e스포츠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게임하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한류의 중심에는 게임이 언제나 선두주자이자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본질적인 것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욕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나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중화사상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에 이야기 하나만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왕자라 불리는 호나우두는 어릴 적 집이 가난해서 축구화도 못 사고 버스 비용을 내지도 못하여 유스 축구팀 클럽 입단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 도중 2번이나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한국의 월드컵에서 깻잎머리를 하고 나와 득점왕까지 기록하며 월드컵을 우승했던 선수죠. 그가 은퇴 후에 다른 스포츠 종목 경기장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나와 같은 황제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 황제는 어디 있는가 그를 만나러 직접 찾아왔다. 한국의 롤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선수를 만나러 가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박찬영 기자님의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페이커, 농구 그 자체인 마이클 조던과 견줄 유일한 게이머. 미국의 덱세르토에서는 단일 종목에서의 위상과 인기뿐만 아니라 에어조던 같은 개인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가까지 범위를 넓히면 마이클 조던과 견줄 수 있는 선수는 페이커밖에 없다. 미국의 수많은 유명인들은 페이커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미국의 인기 팝스타 이매진 드래곤스는 인터뷰에 나와 우리들이 목표는 페이커를 만나는 거다. 페이커를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다. 라며 페이커를 만나면 꼭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달라 부탁하였던 이야기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이미 전 세계 젊은 남자층에서 페이커라는 선수는 단순히 스타를 넘어선 하나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인들에게 게임을 배우고 싶어하여 한국의 서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접속하며 한국 프로들이 했던 영상을 찾아보고 배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셜마케팅 전문가인 다니엘 씨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한식 문화인 불고기, 김치, 비빔밥 등등등 이제는 너무 똑같은 질문을 들어 한국인을 만날 때는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할 정도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씨의 관심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은 e스포츠 세계 최강국이면서 그것에 대한 마케팅을 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20대, 30대 젊은 남성층은 경제권을 앞으로 잡아갈 수밖에 없는 황금알을 낳는 계층인데 호불호가 너무나 확실한 타겟층이라 이에 대해 공략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실제로도 한류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저조한 연령도 20대와 30대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씨는 한국의 e스포츠는 그것을 단번에 해결할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미국 20대 남성들에게도 한국인을 말하면 게임을 너무나도 잘하는 국가라고 먼저 답변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젊은 층은 어차피 나이가 먹어도 컴퓨터 세상에서 살 거고 이미 게임은 삶의 일부인 세대라. 이들이 성장해서 사회로 진출해도 한국을 우러러보는 이미지 또한 수십 년을 가는 성능 좋은 마케팅 기회를 한국은 모두 날려버리고 있다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거면 꼭 페이커를 주제로 진행할 거라 합니다. 이건 실패할 수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네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게임은 문화가 될 수 없고 국가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초창기 e스포츠는 분명 국내 한정에서만 커져가는 산업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냉정하게 보면 스타크래프트 시절에는 세계적인 관심도가 비교적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외국에서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좋아했지만 절대 한국처럼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의 e스포츠 시장은 국제 공식 대회인 올림픽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아직도 한국은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2018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전 세계 1억 명이 실시간 시청을 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한국 선수들은 전 세계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팀 대표라고 출전한 선수들 기본 2명은 한국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독 코치진들까지 전부 다 한국인이 최고라 불리고 없어서 못 데려가는 것이 사실이죠. 세계 게임 시장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 한국의 페이커라는 선수는 1억 5천만 명이 즐겨하는 게임에 역대 최고의 선수라 불리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실 것이 페이커 선수는 선수 시절 초창기부터 할머니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는 손주가 하는 일이 궁금하여 매번 연습 경기를 챙겨보며 상여가 거기서는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라며 훈수를 두시는 모습에 페이커 선수는 한바구음이 터진다고 합니다. 페이커 선수는 할머니는 내가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부진할 때도 내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다.
당당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응원 속에 데뷔 1년 만에 국내 대회를 지배하고 세계대회로 진출하여 유럽, 중국, 남미, 북미 통합대회에서 위상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외국에서 나온 게임이라 한국은 비교적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커 선수는 파죽지세로 해외팀을 박살내버리며 롤드컵 결승전에서는 유럽팀을 3대 0으로 박살내버리겠다고 경기 전부터 당찬 포부를 밝혀서 해외 팬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을 엄청난 환호로 바꾸기에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팀을 처참하게 박살내는 한국의 한 소년을 보며 현지에 있는 수만에 가까운 팬들은 입이 떡 벌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페이커가 게임을 최종 승리로 이끌자 전 세계 팬들은 열광하며 새로운 시대의 황제가 나타났다며 찬송하기에 이르렀죠. 한국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의 문화 침투를 막으려 한한령을 내린 중국에서조차 페이커 하면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라도 기다리고 방송을 찾아봅니다. 중국은 심지어 페이커라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100억대 연봉을 제안하고 페이커 생일이면 중국 팬들끼리 공익 모금을 통해 중국 서부 사막화 지역에 500그루 나무를 심었다며 발표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북미에는 백지수표를 건네받으며 우리 팀에서 뛰는 조건으로 네가 원하는 금액을 얼마든지 적어라. 엄청난 오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수는 최고 1위그인 한국에서 뛰어야 한다며 모두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페이커 한번 보겠다고 BTS처럼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의 개인 방송을 보려고 수백만 명이 구독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미 단순히 프로게이머라는 한정된 직업을 떠나 유명한 팝스타처럼 팬클럽을 이끌고 다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타국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오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반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 프로게이머 선수의 손짓 한 번에도 수천만 명이 움직이는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임이라는 산업은 일종의 스포츠 문화로 인정받기 위한 도약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게이머 인재들은 전 세계에서도 없어서 못 구할 지경입니다.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한식이나 최고로 올라온 BTS만 다루고 있지만 사실 진짜로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였던 것은 게임 산업이었으며 이들이 만들어둔 한국인식이 없었다면 더욱더 험난한 길을 걷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이미 메타버스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는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도깨비라는 한국 게임은 출시 전부터 수많은 기대와 천문학적인 투자 자금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 시대로 가는 길은 AI 산업과 메타버스 산업에 제대로 정착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산업에서 게임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지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이를 거부할 시에는 정말 엄청난 손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중국은 한국의 게임 선진국에 대한 시장을 매우 군침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전부터 거대 자본을 통해 한국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가는 특유의 방식을 통해 계속하여 한국 선수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단지 게임 산업만 보고 그런 식의 거대 자본을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이 프로게임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세계 젊은 층들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확실한 시장이기에 이들은 계속하여 한국의 게임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며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오늘은 눈이 매우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자녀분들에게 게임한다고 뭐라 하기보단 오히려 페이커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 한번 물어보면서 아이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